21번. 페이지가 14페이지죠. 21번. 14페이지에 22번. 이 경매에서 도로, 공원, 이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는가 보는 겁니다. 자,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등, 이런 이제 권리분석 어떻게 해야 될까? 공원 같은 거. 자, 이게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걸리고 나면은 실효제도가 있어요. 실효제도. 이게 이제 우리, 위헌 결정을 받아가지고, 자, 도로를 묶었어요. 도로를. 이제 시에서 이제 도로로 쓰겠다. 이래가지고, 예전에는 30년, 40년 동안 묶어놨거든요. 그게 이제 소유자들이 막 이직을 많이 하잖아, 이게. 뭐, 이게 아무것지만 시에서 묶어가지고 되느냐. 사가든지, 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가 걸려가지고 이제 위헌 결정이 난 것이 20년 경과되는 시기가 그때 2020년 7월 1일 D-Day입니다. 이때 이제 공원 일모제, 그런 거 여러분 들은 겁니다. 공원 일모제. 이때가 이제 공원 일몰제 그런 것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때 생겨가지고 2020년 7일까지 보상 안 해주면은 풀어주라 뭐 이런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임야도 공원 지역에 묶어놔갖고 저것도 다 굴리겠니? 임야 하여튼 뭐 공원을 묶어놓은 거는 그때 이제 풀어주라 도시계획 시설로 한 거는 풀어주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1번은 실효제도, 그래서 이제 풀어주라 이런 실효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폐지를 해달라. 이제 실효를 안 해주면은 폐지를 해달라 뭐 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의 26조에 보면은 국계법 그런 것은 국가의 뭐 토지 이용에 관한 뭐 법률 그죠. 국계법에 보면은 이제 제한할 수 있다. 그죠. 여러 가지 수립, 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청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원의 조달청 부지가 성수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공공청사로 부지로 묶인 땅인데, 이제 여기 풀렸습니다. 풀려가지고 오피스텔 부지가 되고, 갑이 몇 배 뛰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폐지 소속 말고 해제 권고, 국계법 48조에서 또 해제를 해달라. 그죠? 20년이 되는 날 다음에 효력을 낸다. 해제를 하라. 뭐 이런 이제 조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 낙찰로 이제 보상이 되느냐. 된다 하면은 낙찰가와 보상금의 차익을 누릴 수 있는가. 하여튼, 보상을 좀 해달라. 이래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매수 청구도 우리가 막 가끔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지목이 대지라 됩니다. 농지는 안 됩니다. 농지 이런 거는 매수 청구 안 되고, 지목이 대지일 때, 지금 대지인데 도시계획에 묶였어요. 도로로. 농지는 이제 10년 넘어서 묶였다 해서, 야, 사가라. 이래 할 수는 없는 거고, 지목이 대지면은 사가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닙니다. 매수 청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 매수 청구.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도로 낙찰 후 15배 수익날까? 이런 겁니다. 예로 한 평에 3천만짜리입니다. 3천만짜리 상업지역이라서 3천만짜리인데 옆에 도로는 이 감정 가격이 3분의 1이니까 이게 1,000만 합니다. 도로는 몇 분을 한다고요? 보통 한 3분의 1로 해서 한 1,000만 원 이렇게 봅니다. 1,000만 원 보는데 낙찰가는 20%니까 200만 낙찰받고 3,000만 원 보상받으면은 15배 수익이 난다. 이래서 옛날에는 도로 낙찰 잘 받아라. 돈 된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했는데, 요게 이제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폭이다. 이래가지고 요새 이게, 2019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여러분한테 아주, 안 좋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를 낙찰받는 경우가 극히 힘듭니다. 그죠? 힘들고 예외적인 경우 예로 아파트 분양권 받는다. 뭐 그럴 때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7번 봅니다. 7번에 보면은 그것은 일단은 도로 낙찰 받고 부당이득 지자체 보고 야 사용 내놔라. 이건 안 된다 이거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옛날에 주인이 포기된 거다. 그거를 네가 낙찰 받은 거 아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재개발 구역이 되면은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90제곱미터 이상, 서울 같으면, 서울은 90입니다. 서울은 90이고, 또 부산은 조금 작고 그래요. 부산은 60인가 뭐, 하여튼,
서울은 9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아파트 분양권 목적으로 이제 낙찰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거는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자, 넘어갑니다. 22번 봅니다. 22번. 이제 이 공원이 우리가 경매에 보면은 이 공원 부지로 묶인 게 많이 있어요. 예로 근린공원 샀고, 막 이런 것들 이야기입니다. 근린공원 샀고, 이제 공원 뭐 이렇게 막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낙찰받으면 뭐 도입이 되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봅니다. 신한은행 대출 매뉴얼에 보니까요, 공원 마을지구는 대출을 해주는데, 공원 자연 보존지구, 공원 자연 환경지구, 문화유산지구는 담보 취득을 금지하고 있어가지고 낙찰료도 가만히 받아라. 자, 근데 공원 마을지구는 왜 대출해 주느냐? 이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법을 봅니다. 1번. 공원에 대해서 법은요, 3가지가 있어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보면은 이제 근린공원이 나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 뭐, 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 공원구역, 묘지공원,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1번,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 근린공원에 장기 밀팽시설이 해제가 예상되는 성산구 남지동 농지 경매는 고가에 낙찰됐다. 자, 그 당시에는 성산구 남지동에 이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시에서 옛날 보면은, 슬며시 근린공원을 닦아 있습니다. 건축 못 짓고. 그러면 이제 이게, 내 토지가 어느 날 가만 보니까 몇 년 지나서 토지 연결 때문에 근린공원 딱 묶여 있어요. 그러면 건축하지 말아야 말이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북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저 보니까 어떤 분이 오시는데, 막 검찰에 고발한대. 왜냐,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근린공원한테 팔아먹는데, 식재들 팔아먹다, 그죠? 근린공원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것도 싹 숨기고, 싹 중개사하고 짜가지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근린공원 이야기도 안 하고, 씨를 팔하고, 나는 본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근린공원이고, 이게 막 짓도 못하는 이런 땅이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근린공원 딱지를 딱 붙자고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나왔는데, 요게, 이제 어느 날, 지금은 이게, 옛날에는 이게 이제, 뭐, 근린공원 딱지 붙는데, 지금은 띄보니까, 다도막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게 3억 6천에 팔리는 겁니다, 이게. 낙찰을.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근린공원이 20년 넘어가지고 이게 이제 딱지가 풀린다더라 해갖고 이제 풀어빈 겁니다. 풀으니까 이제 이게 지금은 여기 옛날에는 18회 936 보면요. 예전에는 이게 보면은 이제 남지동 해가지고 경매가 옛날에 떴죠. 떴을 당시에는 이게 근린공원 있었어요. 이게 있었죠. 근린공원. 그죠? 자연 녹지 지역인데 이게 근린공원을 살 붙여놨죠. 시에서. 여기에 남지동 옛날 그러면요. 이게 이제 거기는 전부 다 뭐 이런 거죠. 뭐 이거죠. 내가 제외. 그죠? 하여튼, 아이고, 우리 멍멍이가. 이렇게 이게 보고 있네. 그죠? 참 문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땅이, 성산구 남지동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공단에, 대로변에 저 산 쪽에 붙은데, 산 쪽에 안민고개나 이렇게 가기 전에, 이게 우리 창원의 이 대로죠? 이 대로입니다. 큰 대로, 여기 공단이고, 여기 아파트 단지고 뭐 그래요. 이제 산 쪽에, 요 부지다. 요쪽에 부지들이 이제 근린공원의 시를 묶고 있다가 요중에 한 필지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도입이 되느냐? 그 당시엔 안 됐거든요. 이게 떡붙어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떨어졌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도망한 거 없습니다. 지금은 일반 공업지요. 그죠? 없죠, 지금. 근린공원 도망을 삐죠. 그건 뭐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져가지고, 이제 시에서, 요렇게 해서, 이제 뭐, 요거는 지금 도로로 많이 들어가니까 주로 보상받겠다, 그죠? 보상금 받고, 막 도로가 많이 들어가버려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게 꼭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떨어졌다가, 어떨 때는 내 땅에 설렁 갖다 붙여놨다가, 시에서, 이래 된 게 이제 20년 지나면은 다 떼주라 하고 이제 떼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린공원, 사화공원이 이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이게, 많이 또 공매가 취소가 되고 막 그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린공원. 이제 일반적인 우리 보는 근린공원입니다. 근데 근린공원 한번 붙어 나면은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예, 안 떨어지고, 참 이게 돈이 안 돼요. 예, 붙어 나면 이제 매매가 잘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본에 우리 공원에 대해서는 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고요. 근린공원 그런 거 요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이 자연공원법이에요.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 지질공원 좀 부자 크죠. 자연공원. 자, 요거는 공원자연 지구가 4개 나옵니다. 공원자연 보존지구, 공원자연 환경지구, 마을지구, 그 다음에 보면은 문화지구 4개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3개 지구는 돈이 안 되고, 딱 하나가 돈이 됩니다. 뭐냐? 세 번째 있는 공원 마을지구. 이건 이제 저게, 우리 중산리, 지리산 중산리 입구 가면은, 들어간 입구에 상가들이 많아요. 농산물도 팔고, 이런 것들 주로, 공원 마을지구입니다. 마을지구인데, 자, 이래 보면 됩니다. 우리 자연공원법의 공원이 나오는 것은 지구가 4개가 나오는데 글자가 8개는 안 좋은 거고 6개만 좋은 거고 그리 하면 됩니다. 공원 지구 나오는 것은 글자가 몇 개가 좋다고요? 6자. 8자는 안 좋다. 알죠? 안 좋은데 1번에 보면요. 공원 자연 보존지구 실안에 대출하지 말아야 됐어요. 대출하지 마라. 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마라 하는 이런 땅들은 무슨 땅입니까? 좋은 땅이 나쁜 땅이다. 나쁜 땅이야, 나쁜 땅. 이 잘 한가가 안 되니까 해주지 마라. 야, 그거 가입해서 봤자, 다 붙잡아봤자, 다음에 경매들 하면 돈 안 된다. 대출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원자연 환경지구나 보전지구나 그거는 그겁니다. 자, 환경지구도 보니까요. 이게 이제 자연공부 시행령을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게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14에 87 이상 그래서 이리 쭉 보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하죠. 하다가 87 문건번호 몇 번입니까? 1번 통영시락이죠. 1번 자 봅니다. 요거네. 자, 통영시의 농지인데, 이래갖고 이제 보죠, 여러분들이. 쭉 보다가 미납이 되고, 뭐, 됩니다. 땅을 보는데, 용도지역을 딱 보니까,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좀 별로죠? 접도구역. 이건 좋은 겁니다. 도로 옆에 뭐, 5m, 하여튼 도로 옆에 조금 걸렸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딱 국립공원에, 공원구역인데, 공원자연환경지구다. 자, 요리 놓으면은, 사면 안 된다. 8자는 하는 건. 무슨 공원 해가지고, 국립, 군립, 뭐, 도립 공원 해가지고, 공원자연 환경지구, 뭐, 8자 놓는 거는, 기존 주택이 있을 때는 조금 정개축은 가능하겠지만은, 맨 땅이면은, 뭐, 평생 맨 땅이라 보면 됩니다. 건축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 봐야 되지. 이런 거를 사가지고, 뭐, 건축하겠다, 그런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저게 내가 뭐를 컷비점을 해보겠다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림만 봐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보니까 흥한 산 같아. 이런 거는 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안 되고, 최소한도 이렇게 이제 도로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 이런 데 가서 사야 되는 거지. 이런 데 위에 뭐, 완전 그냥, 파랗게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데 가서 사는 건 안 좋다. 자, 일단은, 이제 이게 공원자연 보존지구. 그래서 낙찰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거의 없다. 그 다음에 공원자연 환경지구는 농림업시설, 축산시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단독주택, 이런 거 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사시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 보니까 원지동에 공매가 나왔는데, 요 보니까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 자연녹지인데 도시자연공원구역. 요거죠? 공원자연환경, 요거 다르다, 그죠? 요거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서울 원지동, 저는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사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비오톱 1등급 보이면은 무조건 그거는 막
버린 자식이다 보면 됩니다. 이거는 버린 자식이다. 또 개발장, 더구나 또 개발장구이죠. 공원, 도시자연, 요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공원자연, 환경지와는 좀 달라요. 자, 그럼 3번 봅니다. 공원마을지구, 이건 좋은 겁니다. 공원마을지구는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 주민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역으로 낙찰을 적극 검토하자. 그럼 신안에서 대출을 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안에서. 자, 통영의 14에 2466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14에 2466. 이 공원 쪽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강의를 잘 안 하는데, 그동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 갖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찾죠? 이렇게 해서 우리 찾습니다. 찾다 보면은, 토지 용격을 딱 봅니다. 용도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국립공원의 공원자연 마을지구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6자가, 이거는 괜찮다. 요거는 괜찮다. 괜찮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안에서,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공원자연 마을지구는 연면적 70평 이하이고, 건폐율 60% 이하고,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 다가구든,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0평 이내에 60% 건폐율이고 3층 이하 다세대 주택을 개축, 재축하는 경우 할 수 있고, 신안의 대출 메뉴를 보면요. 이런 얘기네요. 공원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에 소재하는 토지, 공원구역이나 도시자연 공원구역 내, 아까 이 원주동권 아까 뭐죠? 도시자연 공원구역 이런 거죠. 자, 요거는 또 안 되는 게,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요거 안 되죠? 요거 안 됩니다. 요거는 또 조금 괜찮은데, 요거 두 개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안에서는, 공원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 그러나 지상에 적법하게 등기된 건물이 있을 때는 좋다. 담보를 취득해라. 자, 그리고 공원인데, 공원자연, 자, 잘 보세요. 공원 중에서는 8자, 공원자연 보존지구, 환경지구, 문화유산지구는 정규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근데 여기 8자는 있는데, 잘 보면은, 공원 마을지구는 쏙 빠져가 있죠. 빠져있죠. 그럼 요거는 해주라, 이 말이거든요. 해주라. 그러니까, 공원 마을지구는 괜찮은 거다. 결론적으로, 마을지구는 괜찮은 거다. 그래서 공원은 좋아하네요. 좋아하는데 공원 마을지구, 요거는 쏙 빠져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대출해도 된다.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번째, 공원 문화유산지구. 본격에 절에 웃자고 이런 거 조금 있고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축, 저축, 재축, 이런 거는 이제, 부대시설, 종교생활, 요건 조금 되네요. 되는데, 자우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단독주택집구 이런 거죠. 이런 건데, 공원 마을지구만 괜찮다. 나머지 8자는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자연 공원구역. 그래서 아까 원지동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죠. 서초구 도시자연 공원구역 이런 겁니다. 도시자연 공원구역. 그죠?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토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 상속을 받은 자, 토지 사용 수익 사용 불가능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해서 계속 소유한 자, 그럼 옛날부터 가 있는 사람인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묶여버렸다. 이런 거는 이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존 안 가 있다가 최근에 경매노선에 낙찰받는다.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보도자료를 봅니다. 보도자료.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가 되고 매수 청구도 쉬워진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공원녹지법 하위법령을 이제 개정해서 조금 유리하게 해주겠다. 그죠? 어린이 공원 안에 도서관도 설치하고 어린이 전개축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보면은 우리하고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조항을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도시장 공공을 다 묶어가지고 써도 못하게 만들어놨고, 그럼 뭐 사가라 하면 좀 사가겠다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24번입니다. 24번. 만약 근린공원이 표시되어 있다면은 창원시에서 순차적으로 보상도 하는데 한 3천억이 필요하다. 근린공원 해제되는 경우, 아까 남지라고 했죠. 그 다음 2번에 민간인이 사업 시행자로 운영 중인 공원의 사유예산 제한이 아니므로 해제가 안 된다. 자, 이런 겁니다. 이 성산구 남지동은 아까 전에 보니까 근린공원은 이제 전략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해제를 시킵니다. 근린공원을 시켰고, 이 태백동,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한번 봅니다. 14에 1051호. 이 개인이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14에 1051호. 하루는 학원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대출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출을. 자, 진해구에 있는 땅이 8,400평인데, 140억짜리가 떨어진다. 60억으로. 떨어지니까 여기 이제 소유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의 자기 형님이 채무자래요. 형님이고 자기는 이제 보증을 쓴 거고, 이게, 보증을 썼는데 뭘 쓴다 그러면은, 진해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 뭐죠, 이게? 뭐라 합니까, 이거? 김에도 있다 하는데, 이거? 어린이들, 요게 이제 우리 진에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있습니다, 크게. 썬비치 워터파크네, 워터파크. 워터파크, 이런 거다요. 워터파크,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 쭉, 이제 이 땅이 아주 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연 녹지적인데 근린공원, 근린공원 되어 있죠. 근린공원 되어 있는데 이 근린공원 보고 대출해줄 은행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돈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제가 시에 전화해 봤습니다. 이거 딱지가 좀 떨어지나 했더니 그건 딱지 안 떨어진대요.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관청이 아닌 민간인이 사업 시행자로 운영 중인 공원으로 사유재산 제한이 아니므로 이거는 해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해제는 안 된다. 이게 결국은 이제 70억 유입을 취득했는데 유동화해서 이거는 별 크게 돈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근린공원 요런 거는 나중에 크게 막 개발 행위를 흔들고 노인당 만들고 막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은 여러분이 막 낙찰을 안 받는 게 좋겠다 보여집니다.